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위험하고요. 여기가 손해거든요. 철거를 깨끗하게 해놔야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철거가 미비됐다던가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이 무인 밀키트 매장 있잖아요. 네. 1년 반,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접었죠. 이쪽 현장 일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철거 회사에 먼저 들어갔고요.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그래서 결심을 했죠. 이거부터 시작하자. 평점이 5점이라고 하던데 아직까지도 5점인가요? 4.9점입니다. 당연히 매우 만족하시죠.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50건에서 6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마무리하죠. 네, 깨끗하게, 문제 없이. 마감이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내립니다. 저희 적자가 나도 되게 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약속은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경기에서 워싱턴 철거를 운영하고 있는 한상배라고 합니다. 현장에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저는 6시 20분에 와서 미리 현장 파악하고 오늘 작업 계획 수립하고, 그 오늘 매장은 작업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가 100평, 이거 키즈 카페예요. 어제부터 작업이 시작됐던 현장이고요. 이틀 더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위험하고요. 여기가 손해거든요. 오늘 현장에는 총 몇 분이나 투입되신 거예요? 오늘은 저까지 포함해서 14명. 아무래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어제도 14명 똑같이 들어왔고요. 이건비이다 보니까 적정한 인원을 계산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지금 총 3대가 있는데 요거 나무만 싣고 있어요. 여기 차는 고물, 보철. 철거 사업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작년 8월부터 시작했고요. 이제 1년이 좀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100평 규모의 현장이 매일 있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는 간단한 작업들도 있어요. 2시간, 3시간 이내에 끝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하루에 2건에서 3건 정도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50건에서 60건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워싱턴 철거인데 이름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 질문은 제가 아주 많이 받는 질문인데, 사실 이 의도 때문에 워싱턴 철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좀 호기심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철거, 경기 철거 이렇게 지으면은 기억에 남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 싶어서 워싱턴 철거고, 가능하다면은 미국 진출까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계약금을 입금하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입금하게 되면은 일정을 잡아요. 그래서 예약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착착착 준비해서 그 다음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아마 보편적으로 계약서 내용들이 있어요. 공사 일정, 그 다음에 공사 기간, 투입하는 장비라든지 당연히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줄 더 넣어드리는 거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특약이 있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아무래도 계약서 상에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가 돌아가기도 하나요? 네, 현장에 돌아가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 100평 규모가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이 목동에 70평 현장도 있어요. 원래 오늘도 철거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제 다 끝냈어요. 사장님은 계속 안에서 작업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일하는 걸 보시면 네. 저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가 비어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 들어가요. 철거는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철거를 해요. 보시면 자르고 쑤시고 이런 건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자가 기공, 단순하게 물건을 나르거나 상차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조공이라고 해요. 난 올려줘. 사장님 이 나무들을 따로 모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버리는 가격이 달라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 모아서 버리면은 무료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폐기물 처리장마다 가격이 다르긴 한데, 일단 나무는 좀 저렴하고요. 섞여 있는 혼합 쓰레기들은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가서 한번 쉬었다 하자고 얘기. 쌓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게 뒤쪽으로 올려놔야 차가 움직일 때 뒤로 쓰러지지 않거든요, 폐기물이. 그런 것도 있고, 차곡차곡 테트리스를 잘해야 폐기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또 엉성하게 실으면은 많이 못 실잖아요. 그래서 테트리스를 한다 보면 돼요. 오케이, 한번 쉬었다 하자고 얘기해줘. 목 같은 것도 많은데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위험한데 보시면 옷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손 찔리는 거는 그냥 일상이라고 보면 돼요. 네. 무조건 안전화 신어야 되고요. 일하는 사람이 안전화를 안 챙겨왔다, 그거 돌려보냅니다. 못 보셔서 아시겠지만 순식간이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성향일지 몰라도 안전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지키려고 하고, 사람 다치는 거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나무랑 고철을 실었는데 이렇게 큰 현장에서는 한 군데로는 돌아가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이 쓰레기, 이 혼합이잖아요, 이쪽으로 빼고 있어요. 양쪽으로 해요. 일하시다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도 잘 하셔야겠네요. 소통 잘해야 됩니다. 네, 현장 책임자는 짜바짜바 잘 해줘야 돼요.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이해해 주시거든요.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것들이 또 건물마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 유연하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발주를 하신 고객님에게도 피해가 가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창업하실 때 비용은 총 얼마나 드셨어요? 사실 저희는 뭐 맨몸하고 차량, 중고차, 그 다음에 연장,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큰 금액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 정도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와, 밖에도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네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후에는 2.5톤 차가 올 거예요. 폐기물 차가. 그때 한번 싹 싣고, 근데 아직 더 남았어요. 아직 한 반 나왔나 싶은데. 쓰레기는 당일 다 처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 물론이죠. 보기도 안 좋고 뭐 민원도 생길 수 있고요. 당연히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 빼고 잠깐만. 잠깐 쉬었다 해. 물 한 잔 먹고 와.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폐업하시잖아요. 철거할 때 폐업 철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폐업 지원금 신청을 못 해요. 철거는 하고 나면 공사 내역서랑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돼요. 차량은 아까 세대 운영하신다고 하셨나요? 예예. 직원분들은 총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직원은 2명 있고요. 저까지 해서 3명이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일하시는 고정 또 베테랑 반장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모셔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분들도 많나요? 예, 우즈벡 친구들이에요. 잘합니다. 같이 일해보시니까 어떤 장점이나 강점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외국인 친구들이 나이대가 20대, 30대인데 일단 잘해요. 아마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힘이 좋고 이런 거보다는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 친구들을 쓰면서 뭐 일당을 아끼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줍니다. 현장을 잘 소화하고 일을 끝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 2만 원을 더 주더라도 책임있게 잘하는 사람이 더 좋기 때문에요. 돈을 아끼면서 외국 친구들을 쓰는 거는 오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당이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철거는 하루에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진짜 베테랑이다 그러면 23만 원, 24만 원 이렇게 나갈 때가 있고 기술자, 기공은 20만 원 보시면 되고요. 조공들은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사장님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다니다 보시면은 삼성 매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업직으로 7년 근무하고 그만두고 매장도 운영을 했었어요. 무인 밀키트 매장 있잖아요. 예. 1년 반,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좀 될까 싶어서 했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접었죠.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접어보니까 나가는 게 많잖아요. 일단 쓴 돈이 많으니까 회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본금이 없으니까.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도 했고 그래서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리스크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하다가 이쪽 현장 일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철거 회사에 먼저 들어갔고요. 철거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또 나름 재밌기도 하고 힘들고 3D 하거든요.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그래서 결심을 했죠. 요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12시에 폐기물차 오니까 한 타임 하고 밥 먹고 몇 시에 점심 드신다는 거예요? 11시 10분에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현장은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밥을 일찍 먹어요. 왜냐면 일찍 시작했거든요. 7시, 8시에 시작하니까 당연히 밥을 일찍 먹어야죠. 지역은 어디까지를 커버하신 거예요? 서울하고 경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너무 멀면 좀 힘들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일정이 그래도 꾸준하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멀리 갔다 오면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밀려나갈 계획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울 경기까지 소화하는 게 맞겠다 싶었죠. 일도 서울이 더 많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철거라는 게 개업할 때 폐업할 때도 들어가지만 인테리어 할 때도 다 들어가거든요. 뭐 아파트 빌라 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 철거 일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예, 예. 가족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일단 가장 큰 게 와이프인데 별말 안 하던데요? 속으로 걱정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일 시작했을 때는 와이프도 뭔지 몰라서 반응을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다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많이 걱정했었어요. 손목에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요령껏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 현장은 성급하면 무조건 다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절대 뭔가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천천히 해라 라고 얘기하죠.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별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실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별말 없었습니다. 속으로 걱정하시겠죠. 그럼 사장님도 처음에는 철거 일을 다른 업체에서 일하시면서 배우신 거예요? 네, 처음에 업체에서 들어가서 배웠어요. 거기는 조금 컸었어요. 직원이 10명 있고 그래서 일도 굉장히 큰 규모의 공사 현장도 많이 있었고 거기서 배운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죠. 일 배우시다가 독립해서 창업하시기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거기에서 좀 있었고 나와서 다른 철거 업체에 잠깐 들어갔다가 거기는 영세한 처음 시작한 단계의 업체였어요. 거기서도 좀 배우고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엘리베이터도 다 부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안에 현장 한 번만 보고 올게요. 배우실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배우겠다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일 같은 것도 더 하려고 하고 힘든 줄도 모르고 했었어요. 일단 배운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사실 힘들지가 않잖아요. 뭐라도 하나 더 보려고 그러고 현장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저는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루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물어봐야 배우니까 또 물어본다고 해서 안 알려주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물어보니까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름아름 배웠습니다. 전기톱 같은 것도 쓰시고 하시던데 그런 것들 기공이나 이런 분들이 하신 거예요? 주로 연장은 기공들이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폐기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조공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한 업무하는 조공에서 기공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정해진 시간은 따로 없어요. 거기 현장 책임자, 뭐 팀장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첫 번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많이 물어보면 더 빨리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철거는 예.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예. 그냥 다 뜯어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예.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선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으면은 다쳐요. 제가 다친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뜯지 않으면은 본인이 몸이 다치게 되고, 그리고 사고가 나요. 철거를 할 때 전문가만큼은 아니지만 다 알아야 되거든요.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조금씩 알아야, 전기 같은 경우에도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천장에 보면 스프링클러가 다 달려있는데 잘못 건들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사고 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 자르고 부셔버리면은 사고가 납니다.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건물이 다치거나. 뜯지 말아야 될 걸 뜯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뜯지 말아야 할 걸 뜯을 수도 있죠. 하다 보면 건물이 뭐 인테리어가 부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쌓이다 보면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사업하면서는 영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이전에 영업을 한 7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경험이 현재 사업 꾸려나가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철거를 떠올렸을 때는 젊은 사람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젊은 남자들로 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도움 많이 되죠. 철거나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우선 보증금 받기가 힘들어요. 철거할 때 임대인, 임차인 있잖아요. 철거를 깨끗하게 해놔야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철거가 미비됐다던가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며칠 전에 의뢰를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말씀해 주시면 그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하실 수가 있죠. 네, 모든 현장을 다 가고 싶지만은 미리 예약이 되어 있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오시는 고객분들은 어떤 거 통해서 가장 많이 찾아오신다고 그러세요? 지금은 중개 플랫폼 강력한 게 있어요. 가장 영향력이 셉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찾아주셨어요. 첫 고객 의뢰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진짜 좋았어요. 진짜 설레갖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견적을 잘못 넣었어요. 초보 사장이다 보니까 견적 넣는 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또 알려주지 않는 분야죠. 기술은 배울 수 있어도 견적 넣는 걸 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아야 하는 일을 17만 원에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완료 후에 고객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당연히 매우 만족하시죠. 왜냐면 저만 견적을 드린 게 아니라 타업체도 견적을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저희는 견적을 드린 이상 끝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해드렸죠. 고객님이 받으신 견적 중에 가장 저렴했을 수도 있겠네요. 무조건이에요. 평점이 5점이라고 하던데 아직까지도 5점인가요? 4.9점입니다. 작업하시면서 고객분들한테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보내주시나요? 오늘같이 4일, 5일 정도 되는 현장은 매일매일 보고를 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현장은 이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도 보내드린 게 있고, 영상으로 어제 1일차 완료된 사진이거든요. 오늘 잘 마무리했다고 피드백을 드리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맨 처음에 미팅할 때 한번, 마지막에 확인 점검하러 한번, 이렇게 2번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위에 올라가면 현장이 먼지도 엄청 많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소음이 엄청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실 필요는 없어요. 예, 저희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의뢰하신 사장님들은 본인이 어디를 철거해야 되는지 그런 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찾지 못한 부분까지 찾아드려야 돼요. 예, 아무래도 철거는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모르시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올려줄게. 올라가. 요거까지만 실차.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손발이 맞아야 돼요. 무겁고 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꽉 잡을 때까지는 놓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처음에 일하시면 흔히 하는 실수예요. 위험하니까. 그게 앞이야. 이 차는 이제 다 실은 거예요? 네, 이 차는 다 실은 거예요. 꽉 찼습니다. 튼튼하게 묶어야 돼요. 고철은 돈을 더 받으시기도 하시나요? 고철은 고물상 가야 돼요. 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팔면 얼마 정도 나와요? 고물상마다 다르긴 한데 키로당 200원에서 300원 사이에요. 그래도 2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퇴근하면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물이 더 나와야 돼요. 이 차가 비워져야지 또 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딱 주변에 식당에서 식사하면 제일 가까운 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는. 네, 시간도 단축되고 빨리 밥 먹고 쉴 수 있으면 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확인하러 가신 거예요? 폐기물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철거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거를 좀 보러 가고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일 어리신 분은 몇 살 정도 돼요? 직원들은 다 30대인데 어린 사람은 20대도 있어요. 저희 도와주러 오는 친구 중에서는 20대도 있죠.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겠네요. 네, 40대, 50대 잘하십니다. 네, 진짜 경험이 무시 못하는 게 손도 되게 빠르시고요. 밥 먹자.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밥 먹고 하자. 밥 먹고요. 맞기다? 다르지? 사장님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일을 한 번 나갔는데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 잡으시면 인근에 있는 폐기물 업체나 그런 것들 다 파악을 하시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요. 동선도 파악해야 돼서 사실 철거가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지체되면은 인건비 당연히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면은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견적을 넣을 수도 없고 적자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위에 올라가서 보셨을 때 생각하신 대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사람들이 에이스예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대로. 폐기물 쌓아두는 곳은 수시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폐기물이다 보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나마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수시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스케줄은 가능하고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정리해서 견적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혹시 도면이 있으실까요? 도면이 있으시면 그것도 보내주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일정은 대충 어떻게 되세요? 아까 폐기물 빼고 철거하고 다 했잖아요. 오후에는 더 해야죠. 했던 걸 더 해야죠. 목표는 오늘 폐기물 최대한 많이 빼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씩 하시는 거예요? 아, 예. 마시고 5분 있다가 하자. 예. 10개, 맞지? 사장님 여기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여기는 100평이에요. 보면은 여기 안에는 방방이 있잖아요. 트램펄린. 여기 큰 거 2개가 있었고 여기 구조물들이 있었고 여기는 로비였었고 이게 남아있는 게 복층 구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빨간 기둥이요. 네, 기둥이.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기 카페였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고객이 감소해서 정리를 하시게 된 그런 상황이죠. 빨간 광 같은 거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구조물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요. 이걸 건들게 되면 폭포가 터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이거예요. 이것도 스프링클러예요. 복층이기 때문에 아래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거를 무심코 자르면은 이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건물 전체에 있는 물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이 커져요, 굉장히.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조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전선관, 전기선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것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전기를 다 내리고 하신 거예요? 전기를 써야 돼요. 네. 저희가 컷소라든지 연장 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일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선을 마지막에 깨끗하게 잘라서 정리를 하죠. 여기는 어떤 작업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철거는 대부분 끝났어요. 95% 끝났고 폐기물 좀 어수선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좀 제일 중요한데 그 마감 작업이에요. 네. 안 보이는 못들 박혀 있거나 뭐 이런 시트지들 안 떨어진 게 있다거나 꼼꼼하게 보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내려가서 어떤 작업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2.5톤 차가 도착했기 때문에 혼합 폐기물 그걸 다 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1톤 차에 채워놓은 고물 지금 한 차 비우고 올 거예요. 네. 고물 동시에 빼야 되는데 뭐 나가시고 제가 꺾어서 아니 봐줄게 내가 최대한 그거 뺀 건가 이게? 사장님 차 뒤 좀만 더 빼주실 수 있어요? 저 고물 동시에 실어야 돼가지고 제가 이거 봐드릴게요. 차 좀만 더 뒤로 뺄게. 뒤로 붙이시려는 거예요? 예, 차를 한 대를 더 대야 돼요. 천천히요. 천천히. 오라. 좀만 더. 쏙. 나이스. 완벽하죠? 아, 오케이. 좋아. 나이스하다. 그래. 이제 고물 팔러 가시는 거예요? 예, 가까운 데 있거든요. 자주 가는 데가. 네, 갑니다. 1시에 오픈하시니까 그 전에 정리해드려야 돼. 오케이. 가게 앞에 차 대놓은 거 빼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여쭤보니까 1시에 저기 오셔서 준비하신다고
고전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차를 앞에 불가피하게 대야 하거나 뭐 그럴 때는 네, 양해를 구하는 게 맞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거기 1층이 뭐 식당이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밥 먹으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조금 도움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강남이나 도심 한복판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기가 더 어렵나요?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심 한복판이고 예를 들어 종로나 이제 번화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먼지가 안 날리는 게 아니고 소음이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이 구해가면서 천천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고양만 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다리차 쓰면 돼요. 사다리차로 해서 창문으로 하거나 창문이 안 열릴 경우가 있거든요. 유리를 분리해서 거기로 빼고 그 다음에 유리를 다시 부착을 해놔야죠. 그럼 이 차는 그 사업 시작하시면서 구입하신 차예요? 이게 두 번째 차예요. 2호차. 네, 첫 번째 차는 저쪽에 상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바로 보이는 저 차가 세 번째 차.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파란색으로 맞춤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로고가 저희가 본색 바탕이다 보니까 그거의 흰색은 조금 생뚱맞을 것 같아서 청색으로 맞춰놓은 거죠. 고물 파시고 나온 돈은 어떻게 쓰세요? 저희 직원들 복지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 100만 원을 주고 휴가 갈 때 30만 원 주고 명절 때 50만 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복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우리 위에서 쓰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떤 걸 보고 주로 뽑으시는 거예요? 조공으로 처음에 만나게 됐어요. 얘기해 놓으면은 그걸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책임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직원이 필요하다. 직원으로 해볼래? 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안 한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 인생에 철거는 없었던 거예요. 저랑 일하는 거는 좋았지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또 흘렀어요. 흐르고 나서 이제 내가 직원을 뽑아야 한다. 아무래도 부를 횟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할게요 형님 하더라고요. 일 잘하는 친구가 저랑 함께 하겠다는데 저는 더 좋았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좋은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들어온 지 이번에 3주차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아까 전에 복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첫 번째 온 친구 때문에 복지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결혼도 안 했고 출산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친구가 내년 3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거죠. 여긴가요? 네, 여기에요. 그냥 가까운 데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금액을 더 쳐주거나 싸게 하는 데를 찾아서 가시는 편이세요? 찾아서 갑니다. 네. 왜냐면 키로수가 저희가 1, 20kg 가져가는 게 아니라서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저희가 소중한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찾아서 갑니다. 단골집이에요, 여기도. 무게 재는 걸 개근이라고 하거든요. 네, 키로수를 재는 거예요. 쟀다. 벨소리 띠링 울리면 키로수 쟀다고 한 거고, 그럼 이제 움직여서 티켓차 있는 쪽으로 차를 대줘야 되는 거죠. 요거 벗기고 여기 집게자로 집어내는 거예요. 다 내리신 거예요? 다 내린 거예요. 개근 한 번 더 해야죠. 무게 재야지. 들어올 때 나갈 때 무게 차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예. 잠깐만 계세요. 오늘 내리신 건 얼마 정도 나왔어요? 23만 2천 원 나왔습니다. 네. 얼추 맞죠? 아까 20만 원 정도라 얘기했는데. 그러네요.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고철 양인가요? 많이 나온 편이죠. 왜냐면 또 있으니까 고철이. 그리고 고철보다는 전기선이나 아니면 에어컨 배관 이런 게 더 돈이 됩니다. 저희 사촌 형이 인테리어를 오래 했거든요. 15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연락은 안 했어요. 일단 제가 잘 할 줄 알아야 이 형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제가 아무것도 할 좀 마냥 도움 요청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네. 0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네.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가 있었는데 규모가 있는 회사라서 거기서 많이 배웠죠. 고객님이 모르셔서 지나친 부분은 사장님이 먼저 제안도 하시고 말씀도 드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장 책임자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이분이 폐업 철거를 하고 나가시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후공정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시공은 어떻게 되는지, 바닥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여쭤보고 그거에 맞게끔 작업을 고객님과 저와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거지, 시키는 것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고객님께 제안을 드리죠. 뭐 철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변수도 많이 발생하나요? 변수가 가장 많죠. 철거가 가장 많은 게 덧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시공되어 있는 것에서 덮어서 씌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 타일이 한 겹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까보니까 2겹, 3겹, 4겹, 바닥도 2겹, 3겹, 4겹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네, 현장 견적을 저희가 가서도 까보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인력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도 더 들어가요. 그냥 하루 안에 끝낼 줄 알고 갔는데 4겹, 5겹 있으면은 하루 안에 못 끝냈다 그러면은 사람이 또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한번 수공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닥재가 5겹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 납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폐기물, 비용, 인건비 이런 게 추가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난감하죠. 저희가 견적서를 보내드릴 때 안내사항이 써 있습니다. 당일에 소화 가능한 부분 저희가 추가 비용 웬만해서는 안 받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 경우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견적을 완벽하게 잘못 냈을 때는 절차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뭐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추가금을 요구하진 않죠. 2주 전에는 10,000원 남은 현장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진 견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사진에서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면적이. 고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진 견적이면 충분하냐? 저는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큰 그게 아니었어요. 73만 원을 견적 드렸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다리 차도 되게 오래 써야 되고, 그리고 철거할 범위도 되게 작아 보였는데 가니까 엄청 큰 거죠. 그날 작업을 하면서 비용 계산을 해보니까 72만 원이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10,000원 남으신 거예요? 네, 10,000원. 제 인건비가 그날 10,000원이었던 거죠. 제가 중간에 그걸 알았음에도 어쨌든 저희는 끝까지 했고 마무리 깨끗하게 해드리니까 고객님이 리뷰를 잘 써주실 거예요. 저희는 그거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적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게 사장님의 경쟁력이자 능력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견적 내는 거는 사실 경험이 좀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견적을 잘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실수하면서 적자도 남으면서 이게 한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 너무 또 과하면 안 되잖아요. 견적이 과하면 선택을 못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견적을 잘 내야 됩니다. 네? 3시에 보내주려고 그랬지. 3시에. 버리고 집에 가라고. 휴가라서 내일부터 일본 가거든요. 조금 일찍 퇴근시켜줄게. 이거 일단 차를 빼야 되겠다. 내가 후진할게. 뒤에 봐줘. 진짜 하나하나 손에 안 가는 게 없네요. 네, 손이 안 가는 게 없어요. 진짜. 여름에 일하실 때는 엄청 더우시겠어요. 진짜 덥죠. 폭염을 그냥 온몸으로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진짜 더웠어요, 이번에는.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하자고. 한 번씩 쉬고 있어요. 여름이랑 겨울 중에는 언제가 더 나으세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지금은 겨울이 난 것 같아요. 많이 했네요, 오늘. 많이 했어요. 내일 작업하신 거 대략 구상해보신 거예요? 예. 오늘 또 에이스들이 왔거든요. 네.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많이 털었어요. 최대한 내일 마무리 해보는 쪽으로. 원래 4일을 잡았는데 내일 3일 차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4일에 맞추겠다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오바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속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마음으로 하되 서두르진 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용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는 거야? 계약금하고 잔금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 확인하셔야죠. 확인하고서 돈을 받아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고객님 입장에서도 뒤탈이 안 생기고. 바로 입금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시간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는 돈을 늦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늦게 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약속이기 때문에 맨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라
자금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 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견적을 정확히 균일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인테리어도 다 다르고 철거 내용도 현장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른 편이죠. 네, 가격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그 업체가 여태까지 공사했던 내용들이라든지 포트폴리오 그런 걸 확인하시고 거기 중에서 업체가 괜찮은데 금액까지 또 저렴하다 그러면은 해도 되죠. 많은 철거 업체 중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업체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격은 당연히 과도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저렴해서도 안 돼요. 적당한 가격 선에서 여러 가지 업체를 비교하신 다음에 비교는 필수고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업체 그리고 소통이 수월하게 되는 업체 철거하다 보면 변수도 많아지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고 마무리 끝까지 하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도 폐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폐업하시면서 철거 의뢰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철거도 폐업 철거가 있고 개업 철거도 있고 인테리어 철거도 있는데 폐업 철거는 좀 마음이 무거워요. 저도 그 입장을 알다 보니까 네, 많이 무겁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보증금을 받아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원래도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짐을 잘 싣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아, 네, 맞아요. 그게 관건이죠. 폐기물차? 왔어? 28평.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견적 보내드릴게요. 네. 조심해라. 뒤쪽으로 당겨야 될 거야. 됐어. 내가 당길게. 뒤에 좀 묶어놓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몸이 힘들고 그렇다기보다 같이 오래 일한 이 과정도 알겠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예, 저희가 요청하신 거는 최대한 완벽히 수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것들 너무 자연스럽게 폐기물을 더 주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도 폐기물 비용이 더 추가되고 아니면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민원이 너무 심하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죠. 저희는 숙명이 철거하면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철거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면 네. 완전 텅 비어있겠네, 깨끗하게. 엄청 깨끗해요. 예. 그것도 철거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할 때는 지저분하고 힘들고 한데 다 해놓으면은 도화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흰색 도화지 같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인테리어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저희는 도화지를 만들어드리는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지키시는 철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무조건 마무리하죠. 예, 깨끗하게 문제없이. 그래도 노하우가 좀 쌓였고 마감이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AS 해드린다. 예, 저희 적자가 나든 되게 되든 약속을 지키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약속은 무조건 지키고 있습니다. 아, 예, 전화 받았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가 있으신가요? 리뷰 볼 때죠.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은 안 하셨는데 리뷰에서 상세히 써주시거나 어떤 분은 지난번에 저랑 이 과장이랑 둘이서 여름에 일을 했는데 다 마무리를 지어드렸거든요. 근데 지갑에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9만 원을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감사했죠. 저희 고생을 알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좋았습니다. 혹시 이 일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하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일단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저도 다친 적이 있지만은 그래서 요령을 배우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해버리면은 무조건 다칩니다. 네, 현장에는 위험한 물건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처음에 분명히 어렵겠지만 저처럼 실수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도 실수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배워나가고 있는 거고 실수 속에서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 목표하셨다면 끝까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목표는 3주 전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잖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당연히 매출을 키우고 순이익을 높이고 그런 게 목표가 될 테지만 지금 워싱턴 철거에서 발생되는 매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있고 저 와이프, 이번에 태어난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2명, 직원 1명은 또 처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은 뱃속에 있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7명에서 8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걱정 없이 재밌게 일하고. 근데 그 전에는 저 혼자만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어깨가 좀 무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철거에서 책임지고 있는 그 직원들까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 이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사모님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여보, 요즘에 애기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어서 자기도 몸이 원 상태가 되려면 회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오빠가 바쁘다고 피곤해하고 있으면은 새벽에도 일부러 안 깨우고 일부러 자기 해주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고마워. 아드님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5주 됐습니다. 아들 태어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태명이 콩딱이거든요. 콩딱인데 왜 콩딱이냐면은 제가 애기 생겼을 때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콩딱콩딱. 그래서 콩딱이거든요. 되게 설레었고 잘생기고 이쁘고 막 진짜 그래요. 뭐 물어도 이쁘고 똥 싸도 이쁘고 오줌 싸도 이쁘고 다 이쁘니까 지금 애기 보는 맛에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 훗날에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드님에게 한 말씀 남기시죠. 의연아, 처음이네 이게 진짜. 내가 너 이름을 의연이로 지은 이유가 내가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건데 그때마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행동하자라는 뜻에서 너 이름을 지었거든. 와, 이 뭐야? 야, 울컥하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항상 굳세게 의연하게 행동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잘 자라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해내고 씩씩하게 자라고. 사랑한다. 네, 오늘 촬영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일상을 누군가 찍어준 적이 없는데 오늘 재밌었고요. 평소에 생각하던 이 생각들을 이야기하니까 새로운 경험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촬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철거 화이팅! 잘 되는 사람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